서울시의회 김기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김현기 의원님 그리고 유만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님, 이세냥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님 참석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님들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향숙 의원님, 황영각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곤 의원님, 우종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남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성명 구청장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우리 강남 도시 계획 발전에 중요한 자리인데 자리를 이렇게 협소하게 모셔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강남에 노후된 도시계획 또 노후된 건물들 이걸 앞으로 미래 어떻게 이걸 개발하고 참여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계획이 아주 잘 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는 또 의정활 통에도 바쁜 통역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김길영 시의원님과 여러 시의원님들 또 복진경 강남구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감사한 거는 작년에 우리가 개청 50주년이 되면서 강남 2070이라는 혁신도시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발표했습니다. 또 10분 도시 계획도 그 대로변의 개발 계획과 또 대로변 이면에 있는 저층부들이 정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걸어서 10분 도시 그거를 지금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비를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강남 구민들의 삶의질을 위해서 승낙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남이 이제는 50년 이상 된 도시로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주의 개념 이런 것을 다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디자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화되어 있고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감성과 또 어떤 편리함과 어떤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혁신 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이든 대란로든 영동대로든
또 세택, 수서, 세곡, 판교, 또 양재역 이런 일대를 전부 우리가 산업을 우리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그 문화도 이제는 복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미래 문화 또 건강을 위한 그런 체육 정신 이런 시설들이 강남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 또 우연적으로 그 10분 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남에는 지금 그 오늘 삼성동에 이제 그 워낙 큰 건물들이 이렇게 지금 조성되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에게 나와서 좀 설명하고 또 우리 10분 도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인데 우리 강남에 보면은 지금 16개 큰 쉽게 말하면 필지가 넓은 곳은 그 사전 협상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50%는 그 건축주가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그 기반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협상 제도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맞물려서 대로변역은 정말 그 지금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이런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마스 회드획이나 도미니코 페로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자기 작품을 공개를 하지 말아달랄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변화하는 것은 24시간 저층 개방입니다. 이제 저층은 사방팔방으로 다 터지고 주민한테 공연을 하든 전시를 하든 휴게 녹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위층도 올라가 보면은 그 안에 녹지가 숲처럼 돼 있을 것이고 또 전망이 좋은 데는 그걸 개방해서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또 옥상 같은 데도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빼서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는데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는 내 건물이 아니고 내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 개념으로 이런 문화를 바꾸는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한 2년간 고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거문화도 우리 아파트도 문화가 바꾸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 2층은 이제 개방입니다. 담장 없고 누구나 그 공간을 지나다닐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또 같이 활용하고 다만 저 중층 이상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그런 그 컴퓨터 시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또 건강할 때까지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시니어센터 이런 데 안 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강남에서 누리는 공간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강남구는 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 속에서 더 쾌적하고 녹지가 있고 문화가 넘치고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도시가 바로 오늘 발표하는 이런 프로젝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로변 주변은 필지가 넓고 대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기획과 사전 협상이 가능한데 대로변 이면도로에는 도로도 협소하죠. 녹지도 연결이 안 됐고 공공시설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대로변처럼 그런 그 필지를 서로 모아가지고 개발한다면은
거기에 뭐 아파트도 질 수 있고 큰 건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아까처럼 도로도 넓혀야 되고 전신주도 뭐 통신주도 지중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도 연결축을 만들어서 늘려야 되고 또 그 공공시설이 어린이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우리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시작부터 이것을 만들어서 그 서울시 도시계획에 우리가 반영되도록 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민과 함께 우리 강남을 가꾸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이 많이 배려하고 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다 같이 동참하고 또 우리 강남을 어떻게 같이 가꿀까를 아마 고민하고 또 참여하실 텐데 앞으로 계획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10분 도시 계획이 강남이 한 50여 개 만들어지고 생활권 7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는 계획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 참여가 가장 우선이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식이 누구보다 높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자원도 민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원은 사실 개발비 50%는 건축주가 이용을 하고 50%는 공공기여를 해서 이 50% 가지고 도로, 공원 이런 그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결국 50%도 내가 사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대기업들이 와서 자기 설명도 하고 또 10분 도시 계획을 설명할 때 끝까지 잘 들어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명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우리 또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 사업 관계자들이 소상히 발표를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 관계자들의 사업별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작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안내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겠습니다. 총괄 계획가이신 김인희 박사님을 모시고 강남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희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갈 길이 멀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조금 만에 발표해드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서울의 심장 한강과 탄천을 따라 서울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곳 바로 이곳에서 서울의 미래가 새롭게 깨어납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잠실민간 투자사업과 주변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스포츠와이스 복합단지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렬한 공간입니다. 전시와 컨벤션,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일상 속 공간이 세계적 무대가 됩니다. 약 59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42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완성할 것입니다.
창성역 일대는 글로벌 기업과 인재, 자본이 모여들고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서울의 핵심 비즈니스 거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일스 거점인 코엑스는 세계인에게 가장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재탄생합니다. 글로벌 업무와 시민 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약 51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약 14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하며 서울의 새로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옛 서울의료원과 옛 한국감정원 부지는 비즈니스와 전시문화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탄천과 한강의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편히 머물고 거닐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로 거듭납니다. 혁신은 비즈니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코엑스와 현대차 GBC를 지나 탄천과 잠실운동장 그리고 한강까지 도심 주요 랜드마크를 하나의 보행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비전에서 현실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공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네, 이렇게 먼저 서울시에서 제작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안내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건 대한민국의 혁신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가. 그래서 오늘 작년부터 시작했고 발표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주민 참여 형식으로 해서 3일 동안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스케줄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10분 도시가 과연 뭐고 정말 실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 왜 강남 스타일로 10분 도시라 했냐면 원래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외국에 먼저 소개를 했어요. 싱가포르하고 저 파리하고 저 스페인에.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정말 가수 싸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강남 스타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을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로 했더니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10분 도시가 뭐냐? 아마 대강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디 있든 강남구에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집에서부터 10분 안에 많은 도시기능, 공원, 문화, 교육, 의료,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행으로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전 세계 지금 트렌드가 보행 도시거든요. 걸어서 10분 동안에 모든 걸 다 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나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자기 개발에 돌려준다. 이게 10분 도시의 개념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10분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강남이 유일할 거예요. 보행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일자리, 교육, 문화까지 같이 갖춘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의 개념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뭐 어린이, 양육,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출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양육하기 좋은, 그러니까 10분 안에 어린이집, 키즈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머니가 편리하게, 부모님이 편리하게 재구성해주는 거. 그리고 청년, 도전하고 창업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의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최근 AI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의 경험하고 그 인사이트가 다시 뛰어나오잖아요. AI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니어가 뭐 복지라든지 스포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니어를 위한 활기차고 설레는 공간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전 연령대에서 필요한 시설들, 기능, 도시 기능들을 10분 안에 걸어서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것이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가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같이 만들어주면
이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준다. 이게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냥 그림으로 계획으로만 남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지금 10분 도시를 얘기하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10년, 15년 전에 이미 저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때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서울을 116개로 쪼개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행 일상권, 요게 이제 10분 도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에 살든 내가 살던 곳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놀고 그다음에 직장 뭐 주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이 강남의 스타일로 치환된 게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입니다. 자, 근데 2040이 발표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행 일상권이 실제로 실현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이 최초로 이제 이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작년에 서울시하고 또 이제 저희 서울연구원 제가 서울의 큰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100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100년 계획을 딱 수립을 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뭐 AI 뭐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계획을 2년 3년 하다 보면 이미 여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침해 그런 공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래서 봤더니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천만 도시를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20세기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앞으로 21세기 AI 시대에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들은 작고 빠르게 유연하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서울시라면 큰 무거운 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을 한 100개로 쪼갰어요. 쪼개서 쭉 봤죠. 그래서 쭉 봐가지고 쭉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 근데 참 운이 좋게 제가 이거 할 때 강남 총괄기획과 자리를 맡고 해서 이 샘플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강남을 샘플로 해서 이 100년 계획에 서울시 100년 계획에 강남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분석해 봤더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7개의 컴팩트한 도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년 계획이라는 서울시 계획에서도 보행 일상 10분 도시를 줬다. 그 다음에 이 10분 도시는 사실 서울뿐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보행 기반의 공간 모델은 이제 전 세계 도시 트렌드인데 파리 15분 도시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도시가 너무 많이 이동하고 이러면 위험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컴팩트한 도시 10분 15분 도시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멜버른, 포트랜드, 바르셀로나 많은 도시들이 15분 도시를 취향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구현된 사례는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 파리 15분 도시가 가장 유명한데 파리 15분 도시도 보행 환경만 좋아해 줬지 우리 지금 강남 10분 도시처럼 집, 직장, 공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컴팩트한 기능들을 담는 거는 사실 파리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리에 있는 한 30명 되는 도시 건축하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강남 스타일하고 파리 15분 도시를 같이 논의하면서 강남은 진짜 그게 가능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하는 지금 강남 스타일은 글로벌에 빠져져 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만 유일하게 보행 천국입니다. 이 블록들을 다 막아가지고 보행 공간을 만들었고 아마 내일 그 주민 설명회 할 때 이 바르셀로나의 계획을 수립했던 서울 교수가 같이 인사 발표할 정도로 좀 강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는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까지도 따라 마지막으로 우리 요즘 AI 하는데 이걸 공간으로 취하면 어떨까? AI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3초라고 하는데 초개인, 초연결, 초신은 쉽게 얘기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행정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도움 경계도 허물어지고 국경도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개인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자치구가 맡아서 대응해 줘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맡아주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재 공간과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사이즈를 강남구도 커요. 줄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분 도시 내에서 여러분들의 주민 수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게 뭔가 이게 미래 지향적이죠. 정리해보면 10분 도시는 이게 그냥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 미래지향적 우리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 모델입니다. 사람 가장 중요한 거 AI 하면서 우리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나?
더 근본적인 사람 중심의 계획, 자연 중심의 계획, 이것들을 실현하는 게 10분 도시. 어떻게 이제 수립을 하냐? 이게 이제 강남이고, 우리 잘 아시지만 1970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신도시로 만들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설명한 모델. 이걸 봤더니 격자형으로 쭉쭉 자동차,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 대로변에 큰 건물들이 있고, 이 안에 블록 안에는 뭐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보행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이즈 보세요. 이 우리 강남의 한 사이즈가 800 곱하기 800. 우리는 되게 익숙한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사이즈가. 우리 그 뉴욕 맨하탄 있잖아요. 맨하탄 보시면 150에 80 정도. 그러니까 한 2, 3분 걸면 또 다음 블록. 2, 3분 걸면 다음.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행치국이라는 바르셀로나도 100 곱하기 100. 이게 한 블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800, 800이니까 뉴욕 맨하탄의 블록이나 이 바르셀로나 수십 개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자동차 도로도 없고 보행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선도로하고 내부가 격차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자. 누가 여러분 의견을 받아서 해결하자는 게 10분 도시입니다. 그러면 강남이 이제 보면 한 60개 정도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강남이 이제 앞으로 강남이 아니고 10분 도시 60개를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받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특화 개성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10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60개의 10분 도시를 여러분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AI 시대 때 맞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근데 하나하나 10분 도시를 하자면 그 블록 하나에 일자리도 넣고 문 하나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주민의 일상 시설들은 넣되 좀 더 큰 시설들은 우리가 블록을 한 5개 모아서 여기서 해결하자.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강남은 한 7개 정도 큰 도시가 나옵니다. 신사노년, 무료관광, 여가 아주 특화되는 이런 쪽으로만 개발. 압구정 청담은 뭐 글로벌 패션 쇼핑이고, 삼성 오늘 좀 이따 발표할 국제기록 마이스 뭐 글로벌 최고의 결정. 강남 이제 테헤란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국기원 주변에 이 지역도 이제 새로운 혁신 캠퍼스 나올 거고, 도곡, 그다음에 개포, 친환경 주거문화, 배치, 하계울, 그다음에 이쪽 그 탄천 이쪽 지역은 강남이 남아있는 유일한 그 가용지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이 생활. 이 부분들은 동남권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서세곡, 얼마 전까지는 집이었지만 SRT가 오면서 광역 기능으로 이제는 수도권 광역 거점, 이제 로봇 거점으로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혁신 거점이죠. 자, 하나하나 이거 7개의 도시들, 이제는 우리는 강남이 하나가 강남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7개의 서로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다양성. 신사노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구가 한 8만에서 9만 될 거예요. 속초 인구가 한 8만 9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우리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자,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가진 7개 도시가 모이면 이게 글로벌한 강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치 불가능한 전 세계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강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대치 이론, 이게 이제 7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국마. 이 하나하나 블록들을 여러분들하고 맞춰나가서 이제 계획을 하고, 이 전체 그림은 이제 강남구, 서울시 여러분 전문가에서 같이 만. 이쪽은 비즈니스, 행정문화, 하계울, 그 다음에 라이프, 비즈니스, 그 다음에 대규모 가용지는 탄천하고 해서 워터프론트로 큰 계획 방향을 잡고, 디테일한 계획들, 이런 것들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내일부터는 주민 설명회 때 아주 자세하게 동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보면 도심 속 자연, 유해시설 없는 동네, 세택부지, 노후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주민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비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하나, 둘, 셋, 7개를 이제 내일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이 큰 그림들은 같이 만들어 나가지만 실제로 일원에 실천할 거는 한 6, 7개가 되는데, 여기 저희가 있는 대치동 주민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부분들은 정비되어 있지만 아직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주민입니다. 주민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내용들을 녹지축을 어떻게 만들지, 시설을 어떻게 만들지를 계획을 다 하고, 학교원 주변들도 학교원에 맞는 계획. 그래서 새로운 동네 계획은 주민과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도면이 있고 동네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야, 여기에 도를 만들어줘, 녹지를 만들어줘, 공만, 이 내용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치구는 검토해서 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10분 도시라는 건 계획도 계획이지만 주민의 요구하고 강남구 간에 서로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강남구가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네 주민 강남구가 함께 일하는 소통 수단,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놀 공간 없어요. 공유작업, 뭐 안전한 통학로, 어르신 시내센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들을 강남구가 그래도 선진 구청장 보육 지원, 일자리 정책에서 다 개별적으로 대응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시너지가 나려면 부성한 장비를 넘어야 시너지가 날 텐데 행정체계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각 개별 부서에서도 대응하지만 이게 만약에 동네 단위로 오면 여러분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한 민원이 보육지구간에서 했던 도로관리관 이게 상관없잖아요. 그냥 잘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서 간 장벽을 넘고 하는 개혁. 그래서 10분 도시를 통하면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AI 시대인데 우리가 주민들 모여서 의사 제공하고 뭐 포스트잇부터 주민 참여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는 AI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강남 10분 도시의 인구, 에너지, 환경 이런 많은 주민들의 수요를 스마트 시스템, AI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해방만의 기반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바뀌는 큰 것. 자, 그러면 이제 강남은 7개 신사 각자 다른 도시들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각자 다양성을 누가 1등이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균형 발전 그리고 블록 내에서 블록 간 차별들도 각자의 빛깔로 완성되는 이런 10분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목요일 그리고 30일 다음 주 화요일 일수요일 이렇게 해서 며칠은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설명드리고 요날은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대치 도곡 세 군데 요 군데에 구체적 개발 사업이나 방향이나 비전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 계획안은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작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주민 의견 받고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995년도에 중앙정부가 하던 도시계획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30년간 계획을 딱 수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난 30년간 서울시가 수립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의 일상에 대한 수요들을 받고 대응하기는 너무 조직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도시는 자치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치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은 서울시 주도,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자치구가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강남시의 10분 도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강남스타일 10분 도시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부터 주민 공청회 때 많이 설명드리고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인희 박사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안내를 해주셨죠. 강남 10분 도시 설명회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또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로 강남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확인을 하지 못하셨다면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현대자동차 GBC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건축집단 아름 홍미영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희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오늘 4개의 영동도로 일대 사업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대치동과 삼성동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세계적인 공간이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재가 이곳에 모이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이는 혁신 공간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오시고 국민과 시민이 어울리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컴플렉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GBC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GBC가 완성이 됐을 때 찬천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빨리 저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이는 부분은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동대로에서 코엑스 쪽에서 지금 GBC를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광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지금 GBC 안에는 그레이트 코트라고 해서요. 134그루의 은행나무가 숲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이 은행나무와 더불어서 정면에는 최여병 과학관과 공연장이 배치가 되고 그 뒤에 업무시설들이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134그루가 이 중앙에 배치되는 그레이트 파크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벤트도 즐길 수 있고 또 하나 전면 약 14,000제곱미터를 누구나 보행 가능하게 열려주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134그루의 우리가 은행나무가 되기 때문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장면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전면에 만들어진 이곳은 최유명 과학관 그리고 공연장이 배치가 되는데 이건 역시도 시민과 국민을 맞이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삼성동의 GBC는 2014년에 현대가 이 땅을 매입해서 사전 협상을 마무리했었고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저희가 GBC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금처럼 층수를 낮추는 계획안을 현재 협상조정위원회를 끝내고 주민공람 등 절차 이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05층에 업무시설을 줬었고 거기에 판매, 공연, 전시장과 같은 역할들을 부여했었는데요. 근본에는 보시는 것처럼 49개의 세계의 동과 그리고 그 밑에는 말씀드렸던 최여병 과학관, 그레이트 파크, 공연장이 들어오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셨던 2019년의 계획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녹지가 이렇게 남쪽을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 근본에는 중앙에 있는 그레이트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 광장과 아주 시너지 있는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렸던 최여병 과학관이나 공연장이 그 전면에 배치됨으로써 정말 시민 친화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동대로입니다. 향후에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이 될 경우 이와 같은 광장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광장에서 좀 더 가시성이 풍부한 어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끔 저희는 영동대로 전면부에 퍼블릭 존을 만들고 거기에 최여병 과학관과 공연장, 녹지를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조금 더 풍부한 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렬로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이면부에 있는 주거들과 또는 건물들과 위압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엇갈린 배치를 통해서 GBC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GBC는 로만 퍼스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을 하는데 가장 유명해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덕분에 이분은 영국으로부터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작으로 지금 영국에서 지위를 갖고 계시고 특히 RIBA, AIA,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리처커상은 우리가 건축에서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그런 노벨상을 브랜드 스마일으로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각광을 받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을 지금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는 장본인인데요. 이분이 저희 설계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실제 노만 퍼스터가 가장 염두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이 됐을 때 광장과 숲을 연결하는 걸 굉장히 염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곳을 그린 하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지어서 정말 심장이 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곳은 이제 나무가 그늘이 들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남의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하리라 보여집니다. 또 이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촘촘히 우리가 은행나무가 심겨지는데요. 이때 은행나무는 9 곱하기 9m 간격으로 이 은행나무가 심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는 대중소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지기 때문에 언제 찾아와도 즐거운 곳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레이트 팝과 더불어 또 자랑하는 것이 체험형 과학관과 공연장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강남의 컬처 게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동대로 전면부에 체험형 과학관과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의 게이트가 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형 과학관은 아래 지하에서부터 또는 그레이트 팍에서부터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고 램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입장료는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자동차는 하이테크 기술을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형 과학관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이 정말 기초과학에 흥미를 갖고 체험을 통해서 과학의 재능을 발견하는 곳으로 현대가 브레이션하는 장소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실제 만들어졌을 때 지상에서 아주 펑티하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일단 현재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300점에 저희가 경험형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도 이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학역 체육관은 공공의 재원이 아닌 현대자동차의 ESG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전체적인 운영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하는 부분은 공연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좋은 것이 도쿄에 있는 산토리홀인데요.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공연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의 품격을 또 한 번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장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오페라 등을 만나는 18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장도 이렇게 고급지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코트에서 또는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상부에는 또 하나의 장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옥상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과 연결이 되면서 정원과 어우러진 명소로서의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니까 이거 너무나 딱딱한 건물이 저층부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만포스트가 이렇게 설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낮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옥이 갖고 있는 창살의 모양을 그 겉에 입면으로 표현을 하고 밤에는 이곳을 밝히는 램프가 되는 곳으로서 더블 파사드라는 요소를 이 건물에 저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마 강남에 정말 불 밝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한옥의 창살 규모를 잘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밤에는 램프가 밝혀지는 더블 파사드의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GBC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이곳을 찾아주시고 아마 즐기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동선 계획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영동대로 복합화로부터 그리고 잠실에 이르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공공보행 통로를 뚫어두었습니다. 약 12m의 폭언을 뚫었고요. 양옆에는 6m의 폭언을 뚫어서 누구나 쉽게 이곳을 오가되 상징적인 게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에 있는 곳들도 그곳에 있는 도로들과 남북축을 연결하면서 18m 폭언의 보행 체계를 가지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중앙에 있는 메인 타워 하부, 여기가
폭 12m, 높이 18m의 필로티를 통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18m를 상상하시면 아파트 6개층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6개층 높이를 이렇게 쭉 상징성 있게 개선문처럼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는 6m의 높이 11m의 또 필로티 공간을 뚫어두었습니다. 여기는 상점가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또 하나의 게이트로서 여러분들이 보행 활성화와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워낙에 큰 규모의 GBC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건물 안만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주변 GBC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나 머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외부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저희가 판매 시설을 영동대로 전면부가 아니라 후면부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판매 시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길에서 판매 시설을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로에서의 만날 수 있는 상점의 보행 편의성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 하나 남북은 길과 연결을 해서 약 18m의 보행 공간을 마련하는 시뮬레이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 안에 그리고 그레이트 파크를 들어오게 되면 건물에 이와 같은 회랑 공간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카페도 있어서 숲을 보면서 차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에는 그레이트 파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영동대로 지하가 완성이 됐을 때 지하 2층에서 바로 이 GBC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그레이트 코트라고 해서 실내 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광장과 그리고 위에 있는 그레이트 파크 어디나 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게끔 6개의 지하와 지상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 계획을 내외부에 갖고 있고요. 이것들이 맨 꼭대기 40m 위에는 또 하나의 15,000제곱의 포디움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과 연결되는 곳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실내 광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기둥 위에는요, 하나하나가 다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134개의 이와 같은 열추들이 지하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또는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아주 유니크한 지하 광장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에서는 행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라고 하면 많은 어떤 지하에서 올라오는 동선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GBC에서도 이와 같은 썬큰 공간, 지하에서 지상을 연결하는 공간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쾌적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느끼면서 지상을 나오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동선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지만 점점점 우리가 그린을 보면서 많은 힐링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저희가 외부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코트가 약 14,000제곱의 지상에서 만드는 그린이라면 약 40m 위에는 포디움 옥상정화 15,000제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와서 이곳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북쪽에 있는 오피스에는 전망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망대를 배치해서 시민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공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디움 정원은 이렇게 우리나라 톡작시종 20여 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 말씀드렸던 북측의 오피스동에는 전망대를 두어서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게끔 그리고 한강을 조망하시는 힐링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BC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층부의 이와 같은 시설 외에 업무타워 3개와 그리고 가운데는 메인타워라고 해서 호텔과 그리고 오피스텔을 계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여기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컴플렉스로 GBC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또 현대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모빌리티, 다양한 움직임을 가진 기계들을 많이 생각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가 또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미국에서 소개됐던 아틀라스와 같은 이런 로봇들이 이곳에서 보여지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현대만이 이 사업을 쓰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기업들이 함께 여기서 경쟁하고 노력하면서 세계적인 혁신 공간, 이곳 글로벌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는 저희가 사전 협상을 끝냈고요.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31년 12월까지는 착공 그리고 준공을 완료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서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GBC뿐만 아니라 여기 코엑스, 장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거점 공간, 세계적인 공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공사 중이어서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미영 대표님께서 GBC 건립 사업에 대해 여러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영동대로 복합개발공사 토목 409 감리단장을 맡고 계신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장형덕 부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선 변경 이런 것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른 불편을 최소화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21년도지만 건축 자재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공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위치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북측에 왼쪽으로 북측입니다. 9호선 보문사역하고 남측으로 이제 삼성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 그리고 서측에 이제 코엑스가 있고 GBC가 건너편에 현재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사이입니다. 연장은 약 58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80m 안에 이제 쓰는 거를 이게 이제 시공은 이제 4개 공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복합 환승센터는 580m고 공사는 총 연장이 1km입니다. 이게 공사 시점이 9호선 보문사역을 시점으로 해서 영동대로를 지나 삼성역 후방 340m까지 대치동 이론입니다. 전체 공사 구간은 저희가 1km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메인 시설물이 복합 환승센터 580m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4개 공구로 나눠서 이제 공사하고 있고 공사 기간이 2021년도 2월부터 2029년도 12월까지 약 93개월간입니다. 사업비가 약 1조 7,459억 원인데 이건 이제 토목 건축만이 되겠고요. 그 외에 철도라든가 시스템 있어요. 토목 건축 비용만 그렇게 되고 토목 비용은 약 1조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현재 공정률은 약 한 60%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저 부분이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규모가 아까 연장은 580m로 말씀드렸고 지상에서부터 바닥까지가 깊이가 45m입니다. 제일 깊은 곳은 이제 앞뒤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부분이 집수정인데 여기가 약 50m 되겠고요. 폭이 영동대로의 전폭을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60에서 65m입니다. 이 안에 사실 이제 지상에서부터 이제 버스에서 내리신 분이 지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현재 지하철 9호선 보문사역하고 2호선 삼성역하고 환승이 되고 지하 4층 부분에는 또 위례 신사선 경량전철입니다. 설계 속도는 한 80km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지하 5층 부분이 이제 GTX AC 2개 라인이 운행이 되는데요. 광역철도는 설계 속도가 한 200km 됩니다. 훨씬 빠른 거죠. 그렇게 운행이 되고 양쪽 길은 이제 후방 쪽에 터널이 한 340m 중간에 이제 환기구가 있는데요. 특징은 삼성역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역이 이게 폭이 20m밖에 안 돼요. 20m 2층 구조물인데 그 옆에 조그맣게 10m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역이 20m에서 30m로 확대될 예정이고 또 지상에 보시면 연장은 지금 현재 삼성역이 205m입니다. 거기에 지상에 보시면 테헤란으로 중심으로 해서 남측으로 출입구가 4개 있고 또 북측으로 4개 있습니다. 북측 4개소는 현재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신설로 다시 만들 것이고 남측으로 대치동강에 있는 출입구 4개소는 리모델링 작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보다 이제 주변 경관하고 이제 어우러지게 출입구가 바뀔 예정입니다. 요걸 이제 각 층별로 평면 계획을 보면 맨 지상층은 저걸로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돼서 뒤에 조감도가 있으니까 조감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하 1층 부분이 이제 지상으로다가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겠습니다. 지하 2층 부분이 이제 공공상업시설이 주가 되겠고 지하 3층 부분에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이에요. 전용. 그리고 통합대합실이 위치하고 지하 4층 부분에 위례 신사선이 다니는데 사실은 위례 신사선은 삼성역 쪽으로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보문사역 쪽으로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2개 역이 이제 위치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이제 GTX AC 라인이 이제 운행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에서부터 지하 2층, 1층에서 삼성역은 지하 1, 2, 3층이 환승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고 보문사역으로는 이제 지하 2층에서 환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조금 안 가실 것 같아서 중앙 부분에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가운데 빨간 부분 지하 5층 부분이 GTX A 라인입니다. 양쪽에 GTX C 라인이 되어 있고 GTX A 라인은 지금 현재
평택에서 수서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요. 또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서울역에서 이쪽 수서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 5층 부분은 시공이 완료돼서 올 6월,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6월 달부터는 이제 무정차 통과 운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끔 시험 삼아 다니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면 6월 말경부터는 GTX A 라인은 운행이 되겠습니다. GTX C 라인은 저희 구간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 중에 있습니다. 미래 신사선도 미리 시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현상입니다. 아까 다른 분이 또 보여주셨는데 차선은 총 14개 차선입니다. 8차선, 6차선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내려가는 곳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연결 통로가 되겠고 하얗게 되어 있는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 빔입니다. 주간에는 선큰 역할을 하듯이 햇빛을 지하까지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야간에는 저기에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철도 상면 부분 약 한 200여 미터 되는 구간인데요. 녹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저기에 전시, 그 다음에 공연 등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사 사항인데 전체 지하 5층 구조물 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공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 4, 5층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지하 3층 부분 이렇게 이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지상 부분에 복공 철판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요. 철판 철거 시기가 금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서울서 이제 철판 제거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이 자꾸 바뀌니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께서 많이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완료됐을 때 조감도 사진입니다. 각 층별로 보시면 지하 1층 부분 중앙 부분인데 버스 정류장이 중앙에서 이제 쓰게 되어 있고요. 저기서 버스 정류 쓰게 되면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부분에 이제 공공상업시설, 그다음에 지하 3층 부분이 플랫폼도 있지만 공원사역 측에 있어서는 햇빛이 지하 3층까지 올 수 있는 썬큰 가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4층 미래 신사선이 운행이 되고 지하 5층 부분에 GTX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전경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작업 전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작업장으로 전체 580m를 지금 전부 쓰고 있고 양쪽 사이드로 지금 차선을 줘서 당초 차선보다 조금 줄어서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하 구간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공사 중인데 우측 하단으로 바뀌었어요. 우측 하단이 GTX A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스크린도어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스크린도어인데 스크린도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지하 3층 부분의 공사 전경 사진이고요. 좌측 하단은 GTX C 노선의 터널 공사가 완료된 전경 사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은갑 본부장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건축의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정은갑 본부장입니다. 저희 무역센터 부지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셨던 대로 저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던 GBC라든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부분의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 지상 부분에 올라가는 차량의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복잡한 도시 그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총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GITC가 완성이 됐을 때는 한 300% 정도, 그리고 무역센터로만 한정을 했을 때도 약 한 76%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GITC 공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는 기초적인 검토를 해왔었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한 건 24년 6월부터입니다. 계획을 하면서 25년 작년 3월에 컨벤션 인면에 대해서 해외 건축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도쿄의 가장 유명한 아자보다 힐스를 설계한 헤더윅 스튜디오가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 남측과 동측의 컨벤션 인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 가을에는 조경에 대해서도 해외 컨설턴트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SWA라는 미국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는 애초에 그 2000년도에 아셈타워 증축할 때 이 단지에 대해서 조경 계획을 했던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획들을 이어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의의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위상에 걸맞는 공공성, 그리고 코엑스만이 갖고 있는 장소성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저희가 GITC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든 교통이나 차량 중심은 지하로 가고, 그리고 그 GBC나 그 잠실 마이스부터 연결되는 보행의 환경은 GBC를 거쳐서 무역센터 단지까지 그대로 외부 환경에 활성화할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번 무역센터 단지 계획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주변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지의 결절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러 군데서 모이는데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동선들을 차분히 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이 일자로 되는 동선 체계를 원래 그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동선 체계를 만들면서 단지 전체의 활성화 요소를 얼마나 주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랜드와 연결되고 GITC 연결 통로랑도 연결되는 곳에 새로운 이 모든 노드를 받을 수 있는 중심 공간을 만드는 게 전체 단지의 컨셉이었습니다. 영동대로 높이가 길이가 650m 정도가 됩니다.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650m의 길이를 하나의 일정한 단조로운 걸로 가다 보면 통로 자체가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비인간적인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다채로운 높이를 주면서 지하 공간이지만 외부와 얼마나 활성화하게, 외부 공간과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 또한 전체 보행 컨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C에서 연결되는 공간들도 자연스럽게 굴다리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대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퀀스를 만드는 게 반면 컨셉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상부에서도 전체적으로 GITC라든가 GBC 산점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드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교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통인데,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지상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지하 2층에서 아셈타워 쪽이라든가 트레이드타워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꿨던 것들은 대신에 내부의 동선 체계를 굉장히 단순화시키자. 지금은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 공조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 때문에 동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GITC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도 지하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지성이 있는 출입구를 만들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의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마당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 코엑스몰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동선의 중심이 되긴 했지만 삼성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삼성역에서 별마당 도서관까지 왔다가 흩어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힘든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 통로인데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연결되는 일직선 통로를 만들고 이 통합홀 중심을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절점에서 두 개의 결절점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이고 그리고 방사형 구조를 벗어나서 이 길에서 수직적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선 격자 체계를 다시 수립한 게 지하 1층의 계획입니다. 현재 삼성역 1층의 모습입니다. 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 1층은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썬끈과 연계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려지는 공간들뿐만이 아니라 버려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바로 지하 썬끈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들을 위한 공간을 새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역 밀레니엄 광장의 모습입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영동대로 쪽에서 바로 썬끈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숨어서 안 보였던 코엑스몰의 입구도 정면성을 새롭게 갖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랜드 스테어는 뭐 시민들의 휴식 거점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각각의 GITC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코엑스몰 출입구도 지금같이 잘 안 보이는 환경에서 들어왔을 때 인지성이 있고 상업시설에 제대로 된 출입구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통합홀도 올라왔을 때 15m 이상의 높이로서 개방감을 주고 그리고 외관을 디자인하고 있는 헤더 스튜디오의 디자인이 실내까지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공간까지 내부에 활성화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지상 1층 외부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저희의 항상 숙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도시라는 코엑스몰이 있기 때문에 지하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상은 뭐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행사가 있을 때는 복잡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황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뭐 GBC에서도 은행나무 숲을 만드는 그랜드 포트를 만드는 그런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GICC 그린랜드에서
이런 숲의 이미지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별마당 도서관 상부도 이 단지의 중심이 되는 허가가 되는 도심 숲을 만들자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엑스 전면의 모습입니다. 뭐 파워업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행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컨벤션의 정면부가 어떻게 보면 장벽같이 느껴지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루트에서 그냥 단순히 출입구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박스 하나하나가 각각의 스토리를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주변도 지금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외에는 거의 안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는 도심 숲을 만들어서 꼭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뭐 그냥 전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남는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계획이 다릅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숲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계획의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전면의 보행 공장도 이렇게 우드랜드라고 나무 그늘 아래서 걷고 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엑스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은갑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시 스포츠라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지난 3월 11일 서울시의 기자 설명회 영상 자료를 재구성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 사업의 세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사업은 2025년 말 기준 총 사업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재정 지원 없이 돔 야구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40년 뒤 서울시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경과로 본 사업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2016년 스포츠 마이스 문화 기능을 계획한 마스터 플랜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같은 해인 2016년 민간의 최초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2022년 3월부터 협상에 착수하여 약 4년에 걸친 160회의 논의 끝에 최종 실시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상 결과로 협상은 크게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 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운영 협상 결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6,955억 원으로 현재가로는 약 3조 3천억 원이 됩니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지만 서울시와 사용료 협의,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 검증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창출된 수익의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수익으로 시와 공유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협상 결과입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은 미래산업 인프라, 도심 속 정원공간, 친환경, 미래형 단지로서 세 가지 매력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먼저 미래산업 인프라의 하나인 전시 컨벤션은 코엑스의 2.5배 규모로 조성되어 글로벌 전시와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5성급 호텔을 직접 연결하여 마이스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은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시장 내부에 하역 대기 공간인 마샬링을 마련해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습니다. 돔 야구장은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3만석 이상의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조성됩니다. 이 시즌에는 K-팝 스타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 등 대형 공연이 열리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돔 야구장과 연결된 호텔에서는 야구 경기를 현실감 있게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스포츠 컴플렉스는 국제적 농구 경기는 물론 e스포츠 대회, 중소형 K-팝 공연, 오페라 등 전문 공연까지 수용하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장이자 국제적 e스포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시설들은 서로의 수요를 보완하도록 설계하여 스포츠, 마이스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휴식과 여가 기능도 단지 내에 체계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이스 비즈니스 방문객의 체류를 돕는 연결형 맞춤 호텔,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한 곳에 제공하는 올인원 사업시설,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프라임 오피스가 조성됩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이 도심 속 정원에서 어떻게 얻고 머무르고 즐기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일대에서 탄천을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통해 한강과 도시가 끊김없이 이어지는 보행 친화적 수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곳곳에 조성되는 광장 등 열린 공간들과 다양한 조망을 제공하는 전망대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탄소 친환경 단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수열 에너지와 태양광을 도입하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인 UAM 버티포트를 설치하여 친환경 미래형 도시공간을 구형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의 시작은 잠실이지만 그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프라는 서울을 미래형 산업도시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동행 매력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돔 야구장, 전시 컨벤션 등의 핵심 시설 조성은 스포츠, 마이스 문화산업 등 모국과 같이 산업적 크기를 더욱 확장하여 서울의 미래형 산업도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242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59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서울은 지속 성장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유되는 수익은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에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시민 모두와 나누는 동행 매력 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최종 합의안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시 협약안은 향후 피맥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착공하여
203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년 뒤 완성될 잠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시민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며 조만간 다음 여정도 신속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영상까지 함께 시청을 하셨습니다. 또 네 분의 발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또 주민 여러분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우리 발표해 주신 네 분을 무대로 모시고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